실습을 맡게 된 XBRL 본부 김두식 책임연구원입니다. 일단 저희 강의 순서는 파일 생성 및 기본 정보 입력을 할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정 과목 편집 및 재무제표 본문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로그램들 다 설치해 오셨나요? 네. 보시면은 XBRL 편집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혹시 실행시키셨는데 여기 프로그램 제목이 XBRL 재무제표 작성기로 되어 있는 분도 혹시 계시면 그건 이전 버전을 잘못 설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IFRS XBRL 작성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쉬는 시간에 저희 쪽에 오시면 저희가 설치 파일 드릴 테니까 재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게 여기 도구를 눌러보시고 환경 설정에 가시면 문서 자동 저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서가 자동 저장되면 좋겠지만 저희 실습하는 동안에는 그 자동 저장 때문에 좀 느려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보고서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새로 만들기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먼저 파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공유업 골라주시고 그다음에 문서정보 사업보고서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수를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습하는 동안에는 일단 자료를 나눠 드릴 건데 단기와 전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입력하시면 전기를 입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습이니까 10기로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10기로 넣으시고 회계기간은 2022년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1월 맨 위쪽을 누르시면 이렇게 월을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22년 1월 1일부터 위를 누르시고 22년 12월 31일 네, 이렇게 회계기간을 정해주시고 회사 고유번호는 금감원에서 받게 되는 8자리 번호가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실습이니까 그냥 임의로 8자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명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임의로 이렇게 넣었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석도 나와 있는데 저희는 주석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먼저 서식 정보에 가서 설정을 해 주실 건데 기본 정보에 서식 정보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나타나요. 저희가 실습할 때는 별도 재무제표만 할 거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작성은 체크를 해제를 해서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연결 재무제표 주석이 사라졌죠. 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재무제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작성하실 때는 회사 사정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이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 정보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네, 여기에 이제 문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간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IFRS 최초 정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오로 설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아니오로 바꿔주시고 내려보시면 감사 정보를 넣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다 채워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입력할 때가 많으니까 일단 오늘은 저희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는 여기에 감사인 명이라든가 감사인 코드 이런 것들 다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문서 정보 설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 정보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네, 여기 회사 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저께 보니까 본인 회사 적어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실습이니까 그냥 임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도 그냥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수 넣어주시고 주주의 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분류 코드도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회사 주소 넣어주시고 네, 넣으셨나요? 그러면은 또 이 아래쪽에 보면 통화 설정이 있죠.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낼 때 이게 100만 원 단위인지 1000원 단위인지 이걸 여기에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로 돼 있으니까 원 단위죠. 보통 100만 원 단위로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100만 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공시 담당자 책임자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성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임의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 복사가 되니까 복사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네, 다 넣으셨나요? 네, 이렇게 넣으셨는데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저희가 영문으로도 공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 정보도 넣어줘야 돼요. 그 영문 정보는 어떻게 넣냐면 도구를 누르시면 보기를 누르시면 아래 표시 언어가 있어요. 표시 언어를 가시고 여기 영문이 있죠. 영문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정보들이 다 영문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회사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소 이런 부분들은 영문이기 때문에 아까 채워진 게 다 사라졌어요. 사라진 건 아니고 한글은 있지만 영문이 없어서 빈 공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회사 이름과 주소 그다음에 담당자 이름하고 직책은 영어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임의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대충 쳐 넣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본 정보는 입력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글 화면을 보시려면 보기 누르시고 표시 언어 한글 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은 요 아래 파란색 재무제표 작성 보이시죠? 요걸 누르시면 재무제표가 폴더가 나타나고요.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저희가 입력할 수 있는 4개가 나타나고 또 더블 클릭하시면 네, 오른쪽에 이렇게 아까 보셨던 입력과 그다음에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샘플 재무제표를 나눠드렸는데 다 받아보셨죠?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습 그 네 가지 재무제표 종류 있는데 손익계산서하고 현금흐름표는 직접 분류 책임의 설명 없이 직접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만드시는데 제일 먼저 만드신 6분 이렇게 손을 드시면 제가 직접 집필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미리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재무상태표하고 자본변동표 먼저 알려드릴 건데 이거 끝난 다음에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뭐 기본 정보까지 입력하셨죠? 기본 정보 입력했을 때 재무제표 작성은 아래쪽에 파란색 탭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더블 클릭하고 그다음에 저희 재무상태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근데 간혹 해상도 때문에 이쪽 창이 작게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마우스를 이쪽에 계정 과목 정보 이쪽으로 해보시면 창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늘리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기본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화면은 실제로 값을 입력하는 작성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조그만 트리는 저희가 편집을 할 수 있는 편집창이에요. 저희가 편집을 하게 되면 삭제, 그다음에 새로 만들기, 삭제하고 살리기 이런 게 있겠죠. 실제로 하나를 해보면 자,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계정과목 삭제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걸 해보시면 네, 여기서 리스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삭제된 항목은 어디가 있느냐? 이 상위 항목인 유동자산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삭제된 하이볼륨 계정 되살리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나오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아까 저희는 분명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삭제를 했는데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같이 삭제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이시는 트리 구조가 이 계정 과목 전체를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다 나와버리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헷갈릴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면 계정 과목 구조가 궁금하실 거잖아요. 전체 계정 과목 구조는 이쪽 위에 표준 계정 과목 조회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네, 요거를 눌러보시면 전체 구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여기에는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아래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하위 항목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표준 과목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때는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걸 누르셔가지고 이쪽 화면을 보셔야 어떤 게 표준 과목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롤 타입별로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 등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시 아까 유동자산에서 하위 분류계정 되살리기를 하다가 말았죠. 이걸 다시 해보시면 이렇게 아까 삭제됐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하위 항목들이 있어요.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체크된 항목들이 다시 되살리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위 항목을 누르게 되면 하위 항목까지 전부 다 선택이 되고요. 하나만 하시려면 하위 항목을 누르시면 하위 항목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저희가 되살리기 한 게 이렇게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편집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편집 내용 재무제표 반영하기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쪽에 현금이 들어갔죠. 이렇게 입력창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편집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삭제하기랑 되살리기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표준에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중간에 저희가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장기 구상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표준에 없는 항목을 저희가 일부러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신설로 확장을 해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장기 구상 채권은 비유동 자산 아래 있죠. 그러면 여기 창을 마이너스 눌러서 좁혀주시고 비유동 자산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하위 계정 과목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맨 아래 새 계정 과목 1이라고 생겼죠. 이렇게 확장을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확장을 했으면 표준 한글명과 영문명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글명만 넣으시고 영문명을 넣지 않게 되면 여기에 미리 보기를 하셨을 때 영문명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하시게 되면 한글명과 영문명 모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장기 구상 채권이었죠? 한글명을 장기 구상 채권으로 바꿔줄게요. 그 영문명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유인물에 적어 드렸으니까 그거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확장 계정이 생성이 됐고요. 보시면 배경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 오른쪽에 스크롤 해보시면 이쪽에 사용자가 추가한 계정은 노란색으로 배경이 표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참고하시면 어떤 게 확장한 계정이고 어떤 게 표준 계정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성한 장기구상 채권에 이쪽 쭉 내려보시면 계산식 정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창이 좀 모자라서 그런데 이 스크롤 이쪽을 잘 내려보시면 네, 계산식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계산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계산식이 뭐냐면 일단 기타 비유동 자산을 눌러볼까요? 보면 아래 정보에 합산 대상 비유동 자산 그리고 합산 대상에 더하기 이렇게 하고 이건 표준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설정이 미리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들이 모두 더해지면 비유동 자산 합과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간혹 이제 그 계산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동 계산돼서 비유동 자산의 값이 입력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 비유동 자산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이 계산식에 있는 값을 다 더한 값과 비유동 자산 값이 같냐 안 같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경고를 띄워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입력한 게 제대로 입력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검증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이지 비유동 자산 값을 직접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저희가 추가한 장기 구상 채권도 비유동 자산의 하위 항목이잖아요. 그럼 얘도 비유동 자산 계산할 때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얘를 선택하고 설정이 돼 있네. 아,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여기에 핑크색으로 나오고 항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설정에서 대상 항목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 이걸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천천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유동자산 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저희 현금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만들었던 거. 그럼 현금은 다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정 과목 삭제를 해주십니다. 그럼 현금, 현금성 자산이 남았고요. 나머지 이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빼고는 유동자산 밑에 있는 항목들 다 지워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하나씩 다 이렇게 지워야 되느냐? 좀 힘들죠? 그럴 때는 조금 나은 방법인데 일단 삭제한 항목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십니다. 체크를 하고 나면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선택된 모든 계정 과목 삭제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되고요. 재고 자산. 네, 여기 아까 좀 전에 제가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지워버렸고 재고 자산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필요가 없는 항목들을 먼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지웠어요. 선택된 모든 계정 과목 삭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을 추가를 해야 될 텐데 아까 알려드린 방법은 뭐가 있죠? 여기에서 유동자산에서 삭제된 하이볼륨 계정 되살리기 요걸 하신 다음에 여기 오시면 매출 채권이 보이네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려졌죠. 근데 매출 채권은 나는 분명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같은 레벨에 입력하고 싶은데 지금 매출 채권, 기타 채권 밑에 매출 채권이 있어요. 지금 제가 원하는 화면이 아니죠. 이럴 때는 우클릭을 하시면 계정 과목 상위 레벨로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시면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서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과 같은 레벨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취소하고 싶으시면 우클릭을 하시면 이동된 계정 과목 복구하기가 있어요. 이걸 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 채권은 상위 레벨로 이동을 해서 원래 저희가 원하는 모양대로 해주고요. 그러면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 채권은 필요가 없네요. 이거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고 자산을 입력을 해야 되죠. 제가 이제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재고 자산이 분명히 표준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어떤 거 하위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선 찾을 수가 없고 아니면 여기서 해서 재고 자산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겠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도 검색창이 있어요. 네, 여기에 재고 자산을 입력해 볼까요? 네, 지금 여기 유동 재고 자산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전체 트리 구조에서 재고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좀 다른 걸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미수금을 입력했더니 미수금이 들어간 계정은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된 거는 여기 설명대로 삭제된 계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없는 항목들이에요. 그러면 얘를 살리고 싶으면 클릭을 하시고 계정 되살리기 하시면 이 항목이 살아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재고 자산을 살리려고 했으니까 재고 자산을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냥 재고 자산이었는데 이건 유동 자산 아래에 있으니까 유동 재고 자산이 맞죠? 그래서 유동 재고 자산을 선택을 하시고 계정 되살리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네, 유동 재고 자산이 생겼어요. 그러면 유동 자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해결을 했네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삭제하실 때 뭔가 이걸 다 클릭하기가 좀 귀찮잖아요. 지금 뭐 실제로 회사 쓰실 때는 뭐 다 삭제할 일은 없겠지만 너무 많다. 그러면 한 가지 뭐 제가 약간 꼼수인데 그냥 비유동 자산을 삭제하시고 자산 밑에 비유동 자산에 그냥 하나만 이렇게 살려서 살리면 네, 그냥 비유동 자산에 장기 금융상품 하나 남고 다 삭제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장기 금융상품이 아니고 여기 검색해서 토지를 넣어야 되겠죠. 네, 유형자산 아래 토지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계정 되살리기 하시면 네, 토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품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비품을 또 검색을 하시고요.
네, 유형자산 아래 사무용 비품 삭제되어 있는데 제가 되살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품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있네요. 감가상각 누계액 되살리기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형자산 상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아까 알려드린 대로 3개를 클릭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여기 오시면 계정 과목 상위 레벨로 이동도 선택된 모든 계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계정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기금융상품과 유형자산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선택된 모든 계정 과목 삭제. 근데 제가 실수로 아까 그 신설했던 장기 구상채권을 삭제를 해버렸네요. 이거는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거는 표준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기구상채권 새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유동자산에서 아까는 하위에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레벨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계정 과목 추가. 아까는 하위로 해서 그 더 한 단계 아래에 자식 계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같은 레벨이니까 계정 과목 추가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글명하고 영문명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네, 다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산은 다 됐고요. 부채 쪽에 유동부채 밑에 매입 채무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 얼마 안 되니까 하나씩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매입 채무 및 기타 유동 채무 밑에 매입 채무가 있겠죠. 하위 계정에서 단기 매입 채무를 유동이니까 단기죠. 단기 매입 채무를 살렸어요. 그리고 위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매입 채무, 기타 유동 채무 그리고 나머지 미지급 법인세 이런 것들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도 똑같이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볼까요? 장기 차입금도 검색을 해서 되살리기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상위로 이동을 하시고 나머지 필요 없는 항목들은 삭제. 그리고 자본 쪽도 자본금과 이익여금을 남기고 자본총계도 남겨야죠. 삭제. 네, 저는 모양이 다 갖추어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 갖추어졌으면 반영하기를 눌러주시면 딱 저희가 원하는 입력 화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쪽 그 계정 과목 편집을 하실 때 여기 보여지는 레이블이 한글명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이거를 실제로 표준은 유동 재고 자산이지만 나는 문서랑 똑같게 재고 자산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신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표준 과목이어도 레이블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동 재고 자산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표시할 레이블이 있어요. 지금 표준으로 해서 유동 재고 자산이 표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별칭으로 하시고 한글명과 영문명을 직접 넣어주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영문명은 표준 걸 그대로 쓰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었더니 재고자산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제 표준하고 다르게 한글명과 영문명을 수정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게 아이디가 속성이 전혀 다른데 다른 항목에 이렇게 레이블만 바꿔서 제출하시는 경우도 예전에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게 의미가 같은 아이디에서 한글명이나 이런 걸 조금만 바꾸고 싶을 때 이럴 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글명을 바꿨으니까 반영하기를 다시 눌러주시면 네, 여기에도 바뀌었어요. 재고자산으로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금액을 입력을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대로 입력을 하실 건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XBRL은 원래 그 금액을 입력하실 때 원 단위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김갑재 선생님도 말했지만 저희 금감원 작성기는 사용자 편의성을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위가 아까 저희가 100만원으로 설정해서 위에 100만원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입력하실 때도 그냥 100만원 단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XBR에서는 원 단위 입력해야 되지만 저희 그 금감원 작성기에서는 그냥 단위에 맞춰서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드린 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저는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미리 금액을 엑셀에 넣어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타이핑 하시는 거 힘들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실습이니까 표 보고 직접 타이핑해서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엑셀에 표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카피를 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복사를 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네,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아까 엑셀에서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서는 플러스 100이었죠. 네, 여기 플러스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붙여넣기를 했더니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었어요. 엑셀에서 붙여넣기 할 때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는 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계산식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툴에서는 이제 뭐 편의성을 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붙여넣기 할 때 자동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엑셀로 붙여넣기 작업을 하실 때 여기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들은 주의해서 붙여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붙여넣기해서 마이너스 100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표에는 마이너스 100으로 되어 있죠. 근데 왜 엑셀에서는 100이었느냐?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원래는 여기에 마이너스 저희 나눠드린 표대로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는 게 맞아 보이죠. 하지만 이 계산식이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신 이 표에서는
대변 항목을 차변에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속성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항에 맞게끔 플러스 100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계산이 맞게 되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계산식에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해야 될 게 플러스가 돼버려서 네, 계산식이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이 계산식에 맞게끔 여기는 플러스 100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표처럼 마이너스 100으로 표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그 XBR에서는 그 네게이티드 레이블이라고 해서 표시만 마이너스로 구호를 바꿔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저희 작성기에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컨셉에 맞게 플러스 100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21년 전기값도 입력을 해볼까요? 이건 저도 타이핑을 해볼게요. 네, 입력이 끝났습니다. 다들 입력하셨나요? 네. 일단 입력을 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미리 보기 한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력한 거를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저희가 만든 장기구상 채권이 여기 있죠. 만약 영문명을 넣지 않았다면 이 자리가 공란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문명은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봤고요. 자본변동표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본변동표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창이 또 나타났죠. 좀 보기 좋게 창을 넓혀주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좀 표 구성이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위에 기수만 나왔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요소, 구성요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 그 김상루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디멘전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표처럼 편집을 하려면 위쪽에 있는 구성요소 항들은 오른쪽 트리를 보시면 똑같이 자본 구성요소 축 아래, 자본 구성요소 아래에 항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확장을 해서 신설해서 만들더라도 이렇게 컬럼을 늘리고 싶으시면 여기에 항목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X축 항목, 행위 항목들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자본변동표 항목 아래에 추가를 해주셔야 모양이 구성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샘플로 드린 표에서는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신설을 할 필요가 없고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만 남겨놓고 삭제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전체 삭제를 해야 되는군요. 네, 전체 삭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항목에서는 저희가 기초 항목과 당기순이익, 기말 이렇게만 샘플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더 많이 쓰시겠지만 저희가 일단 샘플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항목을 빼고는 모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반영하기를 눌러주시면 표가 저희가 원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죠. 저희 분명히 이 숫자 2개를 넣은 적이 없는데 이미 숫자 2개가 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본이죠. 저희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금액을 넣었잖아요. 저희가 XBRL은 한 아이디당 하나의 값이 매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쪽에서 넣은 자본 금액이 여기서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같은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에 금액을 넣으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 2,300이 아니고 다른 금액을 넣어야 돼. 그러면 회사에서 텍사노미 아니고 요 구성을 잘못하셨거나 실제로 다른 값이 끌려왔을 경우가 있겠죠. 그랬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그 재무상태표를 만드셨을 때 금액을 오류가 있는 걸로 보셔도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아이디에는 동일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작성하실 때 오류를 한번 검증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작성의 오류도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금액을 삭제를 하면 아까 앞에 있는 재무상태표에서 금액이 삭제가 돼요. 여기를 한번 지워볼까요? 2,300 삭제를 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가보니까 여기가 비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내가 입력하지 않는 금액이 나왔다고 삭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혹시라도 구성을 잘못했나? 이런 걸 아니면 금액 계산을 잘못했나? 이런 걸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본명도표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본명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쪽 가로축이 이렇게 구성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실 때 기수별로 입력하시는 게 보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기수별로 아래로 붙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맞게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미리 보기를 하시면 똑같이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오시면서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셨나요? 네, 없으셨던 걸로 알고 그러면 손익계산서하고 그다음에 현금흐름표는 직접 지금부터 작성을 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빨리 완성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성 많이 해보셨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작성이 다 됐으니까 그 재무제표 검사 기능 하나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구에 보시면은 재무제표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하면 이게 뭐 혹시 잘못된 게 없는지, 그다음에 계산식이 맞지 않는 게 있는지 검증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뭐 빠뜨린 게 있는지. 근데 저는 아까 해봤는데 오류가 안 나와서 일부러 하나 오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본과 부채 총계 이런 걸 제가 잘못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제가 4,400인데 5,400을 넣었어요. 그럼 틀리겠죠? 이렇게 하고 도구에서 재무제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표준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표준 항목도 입력했는지 그 안내 문구가 나오고요. 저는 뭐 수정하겠음이 아니라 확인하였음 검사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네, 오류가 하나가 떴네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요, 네, 커서가 일로 갔어요. 이 계산식이 맞지 않다고 경고 메시지가 뜬 거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네, 잘못된 곳으로 커서가 움직여서 잘못된 곳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왜 틀렸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수정을 하고 다시 돌려보시면 이제 에러가 안 나올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기본 정보의 영문 이런 거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안 넣으신 분들은 거기도 넣지 않았다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다 넣고 시작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시면 되고, 한 가지 뭐 추가 기능을 알려드리면, 이걸 이제 이번 기수에 작성을 했는데 다음 기수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 만들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금액 같은 걸 다시 사용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단기 금액을 정기로 옮길 테니까. 근데 여기 메뉴 중에 전기로 금액 밀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쓰시면 좋겠지만 아까처럼 재무상태표에 있던 금액이 자본변동표에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재무상태표에서 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다른 데 연동된 금액도 기수가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보고서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엑셀 내보내기가 있어요. 네, 요거를 하시면 아까 제가 봤던 게 이겁니다. 엑셀 내보내기 하면 이렇게 표가 엑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기수에는 요 금액들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문서 정보에서 기수 정보를 바꾸면 기수가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바꾸신 다음에 정기 금액은 엑셀에서 붙여넣기 하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항들은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붙을 거예요. 엑셀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확인해 주시고 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